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이 한동훈이가 수사팀장에 대해서 진행해온 이 사건인데요. 대한민국 사법사상 대법원장이 그야말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1호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참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요. 1심에서 전원 47가지인가요? 거의 50가지에 가까운 죄목이 전부 무죄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중형을 선고해달라 당연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건 무죄다. 검찰의 무모한 수사의 전형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직접 최후 진술을 통했습니다. 최후 진술의 핵심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 당시 수사팀장이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에게 대해서는 비판, 법리적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 획을 긋는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최후 진술 특히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옥중 메시지, 최근 들어서 이 옥중 메시지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 오늘 메시지는요,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제 군 인사들, 고위 군 장성들이 지금 전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고, 그리고 불구속 생타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어간 있는 이런 그 고위 장성들이 많아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국군 총사령 지휘관은 누굽니까? 국군 총사령관은 결국 대통령이에요. 군 통수지휘권자.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다 탄압을 하지 말아달라. 전부 풀어달라. 이렇게 강한 입장을 내놨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4성급 장군 7명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성들 7명은 싹 다 전원 교체가 됐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느끼는 심경이 착잡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의식, 이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특징은 뭡니까? 우선 여당과 강하게 당당하게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투 모드로 돌입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국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이 말이죠. 장외 투쟁까지 한번 내가 검토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지금 장동혁 지금 대표가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투쟁 반드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단일 대우 이거를 갖다가 저도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투쟁 모드 들어가서요. 우리 국민에 대한 당사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투쟁이죠. 자, 그러면서요. 지금 내란몰이는 끝났다. 그래서 9월 3일을 내란몰이 선거일, 사망일로 정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지금 대표의 이런 입장문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한동훈 하면은 이 단계 사건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죠? 그래서 단계 사건에 관해서는요, 김민수 지금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단계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지금 종료된 걸로 알고 있다. 조사가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결과는 조사가 다 마무리됐다는까지는 아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이제 최후의 진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단계 조사를 통해서 한동훈이의 정치적인 길은 상당히 끝나지 않느냐,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주 오래간만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들어가니까 국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예산 문제니까요. 지금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 담당관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담당을 못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재정기획 보좌관이라는 타이틀로 비서관이 아니고 보좌관. 보좌관은 비서관보다 살짝 위죠. 류덕현 이 보좌관. 이분이 이제 예산을 담당해요. 그리고 인사는 누가 담당하느냐? 인사팀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결제 라인, 결제 그 범위가 지금 예산결산위에 용산에서 대표로 나갈 김현지가 아니고 선수가 바뀐 거예요. 예, 결제 라인이 변화되고 또 업무 분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이 이렇게 나가야만 되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 김현지 비서관의 경우는 굉장히 숨어있는 실세, 그야말로 이제 그 실세 중에 실세가 김현면, 이렇게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최단으로 김현지의 실체, 왜냐하면 인물 하나도 지금 제대로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국회 가는데 마스크 쓰고 갈 리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김현지의 그 실체를 좀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산 담당도 아니고 인사 담당도 아닌. 그래서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번 예산결산 특위에는 김현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김현지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방향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현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께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짤막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이렇게 옥중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한 메시지로 되어 있지만은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 자, 우선요,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묻길 바란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압박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에 있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구속된 것이 지난 7월 10일인데요.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에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7월 21일 날 민중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소환을 통과한 7월 21일 이후 옥중 처음 메시지는 이번이 그 당시가 이제 처음이고 오늘이요. 지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김건희 여사 수사 그 특검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도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 초유로 말이죠. 불안하게도 우리 이제 윤 대통령 내외가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 두 번째인데 이렇게 이제 모든 책임 통수권자는 내가 지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불구속 상태, 구속된 상태, 불구속 상태 할 것 없이 군인들을 다 위로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매일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요. 항상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어느 이 공무원보다도 명예를 더럽히고 삶을 위해서는 부당한 이런 탄압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하라는 겁니다. 왜? 이분들은 명예를 중시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메시지가 결국 조은선 특검의 무모한 이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하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본인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건강 때문에 심각한데 이 본인의 명령에 따랐던 군의 이 명예회복과 부당한 억울함, 그거는 내가 좀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각오를 다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명을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 군인들에 대한 고통을 공감하고 부당한 수사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옥중 메시지는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송진호 변호사를 접견했어요. 그래서 송진호 변호사한테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옥중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긴급 최고위를 통해서 밝힌 입장문인데 2025년 9월 3일을 내란 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그래서 특검이 얼마 전에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 심장인 국민의 지금 원내대표실하고 원내 행정국을 기습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주의하는 핵심 사령탑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아낸 최후의 보루다.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무너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 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서요, 작년 겨울에 시작돼서 온 여름을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에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의 내란 정당 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9월 3일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2025년 가을은 특검 조은성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조은성 특검의 이 행태, 수사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국민의힘은 말이죠. 이 무기한 특검 규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정당을 해산해야 되겠다. 이런 압색을 지금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이게 압수수색, 이건 바로 통일교 신도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일교 관련 이 수사와 하고 연계된 건데, 요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무기한 농성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감 수사에 협조하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해산감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내란 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하고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굉장히 세게 지금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청래는 말이죠. 이거 지금 내란 특검이 추경 의원 수사안이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유죄가 나오면 우연정당 해산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홍진당 사례에 비춰보면 1000번 만번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자, 그리고요, 내란 특별재판부 우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여당은 비판, 그죠? 그리고 야당은 옳은 얘기야. 이렇게 해서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저기서 지금 이게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현재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는 나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첫째로는 김현지가 이제 총무비서관이니까 이제 살림 담당하잖아요. 그 살림하는 예산도 중요하고 또 인사도 중요하고 이렇게 돼서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출석해야 된다. 유동규 본부장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은요, 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불출석은 그야말로 김현지 비서관이 뭐 실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출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내 결제 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분담 체계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사유나 정치적인 논란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일단의 지금 이제 조직적 조치인 거죠. 그래서 이 김현지 이 비서관은요, 결제 라인이 바뀌고 업무 분담이 바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류덕현 재정기획 비서관, 보좌관, 재정기획 보좌관 류덕현 이분이 예산 담당이니까 요분이 혼자 참석하고 김현지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예산결세 특위에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이 뭡니까? 이 업무 분장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용산이 아주 약업 빠지게 그렇게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한다면 김현지 비서관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각별하게 챙기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담당관이 바뀌었다, 업무 결제 업무 라인이 바뀌었다 이런 해명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적 의견이 지금 입장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박민영, 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단계 사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주 단계 사건을 굉장히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김민수는 반드시 단계 사건 조사와 수사를 본인이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박민영 대변인이 밝힌 거 보면은요, 이 단계 실무조사는 사실상 끝났다.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럼 누가 책임 있느냐?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가 사실상 끝났다는데 끝났으면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반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 쓰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단계, 요 내용은 그 전무를 당당하게 전부 다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동혁, 박민영 단계 사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현지, 이렇게 이제 크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세 꼭지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가지 범죄 참 많기도 해요. 얼마나 한동훈이가 이렇게 참 문제 있는 이 소송을 재판에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최후 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줬다. 재판이 잘 마무리돼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재판을 받았던 분이요. 지금 이제 이 대법원장하고 같이 오늘 재판을 받은 분이 이제 둘입니다. 박병대 대법관, 오영한 대법관이거든요.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병대 대법관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소장에 적힌 불법행위와 권한남용의 근거는 보고서에 부적절한 문건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냥 일기장을 쓴 게 부적절하니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된 점이 없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을 함부로 들이댄 부끄러운 선례로 역사에 남아야 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최후 변론,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말이죠.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한동훈과 관련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 대목은 바로 뭐냐.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도의 왜곡과 이 과장, 그리고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영대 전 대법관의 경우는요, 공소 사실은 하나같이 황단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은 억지스럽다. 사법부합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분이고 검찰권 남용이다. 그리고 고영한 대법관은요,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대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26일 날 최종 선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심에서는 기소 5년 만에 전부 다 무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1심 유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